이슈 딥다이브 매일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다시 달리는 자동차주. 오늘 대형주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현대차, 기아의 상승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 발표 이후에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들의 움직임 좋은데요. 자동차주 판매 그리고 실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그 자동차주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3월에 하락했다가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적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도매 자동차 가격 이제 판매도 이제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일정에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대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예, 좋게 나온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나오는 흐름이고, 그리고 장이 또 이제 우리 제가 거시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PC 물가지표 좀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좀 국채금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이번 주 초에 좀 반등이 나오면 기존의 밸류업 프로는 뿐만 아니라 이런 대표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래서 현대차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적도 좀 좋고, 그다음에 미장에서 좀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가 좀 특히 이제 대장주 현대차랑 기아가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좀 보니까 지난 5월까지 78,485대 정도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나 증가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했었는데 그게 이제 반등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저희가 뜯어보자면 전기차랑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판매량이 82%. 그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6가 그러니까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수익성도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캐즘 현상으로 전기차보다는 또 하이브리드도 잘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투싼이 좀 견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54% 늘었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 좀 재고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11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대차 판매에 기여를 좀 했다. 판매량 증가에 그렇게 좀 보는데, 올해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어떤 매출 기대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대차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매 판매가 424만 3천 대, 매출액 성장률이 4에서 5% 정도, 영업이익률이 8에서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현대차 좋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좀 언급이 드리겠지만, 인도 시장에서 이제 IPO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주주 환원책 발표 또 이슈도 좀 있습니다. 배당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주주 환원율도 좀 높아야 30%대 이상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저희 숫자가 좀 중요한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숫자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현대차가 상당히 좀 수급적인 부분도 좋았고 좀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현대차, 기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간밤에 또 이제 저희 주말에 또 판매 수출 수치도 나왔는데 자동차 괜찮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작년 4분기도 그랬고 올해 1분기에도 피크아웃이 있을 거다 현대차가. 그런데 그러한 전망을 좀 띄워놓고 계속해서 매출이나 어떤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예상치를 보니까 그렇게 아주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꾸준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주가도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목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30만 원 이상으로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섹터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차, 요게 전 라인을 확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도 재차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요런 쪽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전기차 1분기 글로벌 판매 톱5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이 5월의 자동차 수출 역시도 지난해 5월보다 4.5% 증가하면서 역대 5월 가운데 최대치 64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또 자동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밸류에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상당 부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자가 되는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제 저 PBR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 PBR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PBR이 1배수 이하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의 어떤 자산 가치가 존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PBR이라는 수치에만 집착하시면은 오히려 기업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규모고 지금 사옥이 얼마 가치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현대차가 이번에 사옥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단타로 좀 내가 사옥을 옮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이런 수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장부가 기준으로 봤다 그러면 장부 가격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우리가 장부가가 얼마가 됐고 현대차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걸 추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에셋을 기준으로, 즉 우리가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생산 자산이라든가 어떤 건물 가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적 자원 가치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현대차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 현대차가 이제 기아를 또 인수를 하고 또 이후에는 합병을 하고 이후에는 또 굉장히 많은 해외 경쟁사들과 이제 협력도 하면서도 현대차가 절대 잃지 않고 있는 기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독자 경영을 계속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경영 체제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2008년도 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 이후에 현대차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당시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BMW 이런 많은 기업들, 뭐 북미에 있는 뭐 포드나 GM까지도 다 이제 지금 경기 어렵고 자동차 판매 시장 굉장히 위축돼 있으니까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라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담합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담합 전략과 그리고 협력 관계에서도 오히려 실질적인 경영을 독자 경영을 하겠다라고 추진했던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 하나가 혼다고 하나가 현대입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네. 저는 이 모습이 이제 과거 정몽구 회장 때 회장 그룹에 예하 있던 모습에 이 당시에 기아에 있던 회장이 누구였냐 알고 보니까 정의석 회장이 이때 당시에 기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모색됐던 전략을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수직 계열화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었고, 여기에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의석 회장이 들어온 지 지금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2020년 10월에 취임을 하셔서 4년 차가 됐는데, 지난 3개년 동안의 이 실적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계열사들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계열사별로 이제는 더 이상 현대 그룹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직 계열화를 했다라는 거는 현대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사소한 나사 하나 만들려면은 이 나사 위해서라도 계열사 필요하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수직 계열화의 정석인데, 이제 이 부분들을 탈피를 하고 오히려 계열사들이 개별적인 생존성을 강화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뭐 우리가 부품을 만들었던 기업들도 이제는 항공기 인테리어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잠재 성장성은 오히려 현대차가 아닌 정말 현대라는 그룹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때는, 현대차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자동차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모빌리티 부분을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로부터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모비스로부터 수소 사업을 이관을 받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현대차 지금 이번에 북미에서 수소 공급망을 이제 확장한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현대모비스 괜히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왜? 갖고 있던 분들은 갖고 있던 분대로 괜히 어루게지고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기대감만 커지고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현대차에 대한 가치를, 그동안 우리가 지난 3년, 4년 동안 수소 라이팅 당했죠. 수소 이제 간다 했는데, 수소 섹터만 보면은 거의 가스 라이팅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소 라이팅을 좀 벗어나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대차가 더 이상 차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교통망 자체를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잊고 있는 주체가 하나 있죠.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회사고, 이 미국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얼마 전에 아틀라스를 이제 공개를 했죠. 굉장히 다관절 로봇을 활용하면서 이제는 로봇을 직접 산업 현장에 투여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조차도 현대차의 순수 연구소를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지금 로봇들, 우리가 걸어다니는 로봇을 가지고 뭐 군사 작전에 통용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는 로봇 산업에도 좀 더 주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독자 경영에서 나오는 빠른 의사결정, 그 아래에서 각 계열사의 성장성을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여기에 현대차 내부에 있는 수소 가치까지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높은 성장성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현대차, 기아 주가를 더 밀어 올릴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또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 두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선이신지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 네, 뭐 밸류업 프로그램 뭐 저도 여러 프로에서 많이 다뤘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뭐 저희 이제 저번 총선 때 좀 여당이 조금 져서 밸류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뭐 금감원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 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 뚝심 있게 추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의 어떤 강한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련주로 저희 뭐 밸류업해서 뭐 지주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다음에 뭐 기아 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 3대 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도 괜찮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현대차 인디아 법인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정도에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주 매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현금이 이제 4조 7조 정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주 친화, 주주 환원 쪽으로 이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 뭐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주 환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받쳐줄 수 있고 영업이익 자기 자본 수익률도 좋습니다. 13%대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요. 밸류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기업들 특히 밸류업 보실 때 그걸 보셔야 되는데 뭐 대장 섹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계속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고 돈이 벌려야지 뭐 이거를 뭐 주주 환원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대차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수소차하고 전기차 투트랙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잘 나갈 때 수소가 한창 그때 뜰 때. 그리고 또 이제 캐즘 현상 오니까 전기차 쪽에 수요 부진되니까 발빠르게 또 하이브리드를 또 도입을 합니다. 뭐 우리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대명사였는데 발빠르게 전환을 해요. 뭐 이런 부분, 우리 이제 수소 트럭도 지금 하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변화에 빠르다라는 것이 저는 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차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섹터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고부가 같이 한마디로 좀 고급차 판매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너시스 같은 거.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접목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이게 수익성도 좋고, 전기차 섹터가 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그 하이브리드 쪽에 이제 이것을 전 라인업으로 이제 전체 차량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상당히 뭐 발이 빠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매출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퍼가 지금 PBR이 지금 0.7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1배 수준, 지금 기아차는 지금 PBR이 1이거든요. 1배 수준인데 글로벌 차량 대비해서 뭐 저희 계속 그랬습니다. 이 자동차 섹터가 항상 저평가예요. 부품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그래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실적 추정치로 계속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PBR도 1배 정도까지 뭐 갈 수 있다라고 친다면 뭐 최소 그래서 30만 원은 저는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늦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뭐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네. 내려올 때 계속 매수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주주 환원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보셨어요? 맞죠. 네. 네. 이제 뒤에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자동차 부품 탑픽 종목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그때 준비를 얘기해볼까요? 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더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으로 밸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지 김덕호 대표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일단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이 부분들은 사실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5월 31일 날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정인부 이사장 주관으로 이제 각 12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재무 담당자들 그리고 기획 담당자들을 다 임원을 초빙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참가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정부에서 진행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고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면은 누가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 미국에서 세액공제 받는다라고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막 마케팅 많이 하고 막 홍보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지 뭘 할 만한 맛이 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다? 정책적 이슈로서 잠깐 딴짝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 지금 우리 지금 소집이 됐던 12개 기업들, 뭐 롯데지주, 삼성전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KT, 한화, 현대차, GS, 뭐 이런 많은 기업들 다 불러서 다 보시면요, 외국인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결국 주가 올려가지고 외국인들 그냥 반짝 세일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죠. 자, 오히려 저는 현대차 자체에 대해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선장 사업 굉장히 잘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지금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수혜만 잠깐 나온 거지, 오히려 이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대해서는 상방을 좀 더 낮춰놔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현대차가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셨을 텐데, 저는 현대차가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증시에서는 완화적인 유동 자금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완화된 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용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현대차가 지금 추구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고 지금 매수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용융자라든가 신용대금들 이런 것까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차츰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현대차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증시 자체의 유동자금의 축소만 좀 조심하신다면은 저는 연중에 그래도 현대차가 30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 매물은 크지 않죠? 거의 없죠? 뭐 지금은 현대차, 기아.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이제 대형 기업들보다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적은 편인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지분들이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입니다. 즉 우리가 현대차도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뭐 오늘 기준으로 40%까지 올라갔는데 불과 발표 전이었던 1월 30일만 하더라도 33%입니다. 그러니까 7%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수익화를 하고 차익 매물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가 대응이 빠를까요? 외국인 대응이 먼저 빠를까요? 정보 수집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매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규 탑승하실 때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주가가 조정이 된 이후에 이제 진입을 하셔야지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이미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런데 지금부터는 또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좀 흔들림이 있다라는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면 또 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탑픽으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까지 탑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김진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네, 우리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한번 쫙 다 봤어요. 뭐 차트적으로, 추세적으로 쫙 다 봤는데, 오늘 그러니까 뭐 현대차 판매 수치가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잘 팔렸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주は뭐 코리아 F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보니까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 판매 수치 나오고 이제 현대차 좋아지니까 상승 나오다가 좀 하락폭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인데, 저는 예전에 저 기억하십니까? 저희 지난 3월, 4월이었나요? 그때 삼성전자 사야 된다 갑자기 막 바람 불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급이 다 삼성전자로 가서 SK하이닉스랑 그거 가면은 관련 이제 밑에 이제 관련 업체들, 그런 작은 그런 중소형 업체들보다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그 연초반에도 서현이와 이런 거 상승이 좀 나오다 반짝하고 이제 안 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주도주 현대차랑 기아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자동차 부품주 쪽 추세 괜찮은 거, 그리고 이제 뒤늦게 부각될 수 있는 거 좀 볼까 했는데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신다면 현대차, 기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밸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네. 현대차가 0.7배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지금 1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가 기아에 비해 좀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 1배까지는 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 ROE도 13%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 35만 원 선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오늘 또 이제 오르고 있는데 오늘 또 많이 사시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참고로 도요타나 혼다 같은 건 퍼 같은 경우에 10배에서 12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지금 뭐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 뭐 3위, 4위 하는데 좀 저희가 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이 1조 원 이상 이제 요걸 좀 기대 좀 하고 싶은 시장이 배당 성향이 25%까지 해서 총 합계 30% 이상의 주주 환원율이 좀 예상이 되는데 결국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것들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도 IPO 요게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있으니까 요게 인도전이 사상 최대 규모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 아까 12에 15%인데 그 정도에 아까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차라리 기아보다는 저는 오히려 현대차를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아무래도 좀 대형주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인이나 또 수급이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음봉이 나올 때 저도 지난주에 강하게 양봉이 저렇게 지금 차트 나오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려오면 볼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지금 오늘 좋은 모습인데 천천히 매매적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좀 내려올 때마다 보시는 전략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에요.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지금 40%나 되고 이익 비중은 또 50%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전기차 우리 뭐 보조금 못 받는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말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 공장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이슈도 좀 있고 여기서 이제 GV80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이 좀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잘 팔리니까 이제 홀류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팔고 이런 부분이 뭐 매출 어떤 증진, 그 다음에 수익성 향상에 좀 기여를 좀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되게 확장합니다. 펠리세이드, 텔루라이드, 뭐 제네시스, 셀토스까지 전부 다 확장을 하니까 하이브리드 잘 팔려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지금은 그렇게 아주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봤는데 거의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수익성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 라인을 확대하면은 하이브리드 차에서의 수익성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기아차까지 같이 보시는데 현대차 가면 기아 같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밸류적으로는 현대차가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밸류적으로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PBR 1배하면 37만 8천 원이라고 하셔서 저도 계산해봤더니 한 38만 원 정도 저는 또 잡히는데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1, 2차로 목표 주가 나눠서 김진환 전문가 현대차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실까요? 아까 전문가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종목인데 보시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코리안 FT를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현대차가 뭐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이제 확충을 하겠다. 여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 6월부터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카본 카니스터 쪽이라고 하면은 이미 갖고 있던 캐파가 상당히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중국, 뭐 심지어는 폴란드 법인까지 지금 보유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의 어떤 내수보다는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뭐 법인별로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 내수 비중이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결국 이 카본 캐니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가스 배출을 할 때 있어서 이 포집을 하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고객사들도 안정적인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좀 얘기해 드릴 수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신형 산타페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럼 어떻게 조달되느냐?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에서 이제 카스를 제조를 해서 이제 조지아 공장으로 운송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게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적은 이제 3분기 중순쯤에 조금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펠리세이드를 비롯해서 뭐 많은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은 여기에서 좀 편승하는 효과도 이 코리아 FT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분기도 매출 자체는 사실 안정적으로 좀 외형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좀 급감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얘기를 하시는데, 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후퇴했습니다만은 그래도 4.5%의 이익률을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삼성 SDI도 뭐 마찬가지로 2차전지 시장 지금 위축되고 있고, 여기에 뭐 미국의 세액공제 뭐 받은 거 빼고 이렇게 다 떼고 해봐도 4.5%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의 그런 위신이 흔들릴 정도의 뭐 영업이익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전체 시장에서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포석이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가 이제 4만 대 정도 팔렸는데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15만 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3분의 1이 더 넘게 더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면 이 코리아 FT를 한번 눈여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관심주는 비슷한데요. 탑픽은 달랐습니다. 자,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확장 모멘텀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수익성 이러한 것들 기대하면서 고환율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탑픽으로 김덕호 대표는 코리아 FT를 또 김진한 전문가는 현대차를 꼽아줬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